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 계속 어지럽습니다. 유일하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줄기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인 게이트부터 뭐 민주당의 민낯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남국 사태는 그 국민들을 아침 여론조사도 발표된 바에 의하면 그건 이은직 사퇴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저도 여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김남국 사태로 이 상징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여의도의 국회 건물은 있어도 제1야당이 과반 의석을 그 절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모든 게 그의 방탄에 맞춰가지고 입법 폭탄까지 지금 퍼부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국회는 형해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관념상. 네. 헌법 46조의 국회의원 자율권 철저히 말살하고 8조의 정당의 민주적 운영조약 완전히 말살하고 이재명 일변도로 나가니까 김남국도 이재명의 최측근이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헛발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 악령이 여의도 국회를 휘감고 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놀래가지고 이재명이 됐으면 검수완박부 안 만들었을 텐데 그거를 아주 얄밉고 악랄한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30시간 전에 공포 발의해가 처음부터 똥물을 퍼부어 가지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넌 대통령 아니다 말이야. 너희가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거부권 행사가 확실히 빤히 보인다. 지들이 정권을 잡아서도 그런 법안은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게 공포 발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법, 양권관리법, 일부러 올리죠. 그걸 일부러. 간호사법. 네. 그러니까 거부할 게 명백히 보이는데도 그런 법은 당사자, 이해 당사자끼리 충분히 여야 간에 의논을 해서 수기 기간을 거쳐서 어떤 안을 내놔야 할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이놈 독재자다. 네.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좁은 범위의 혜택을 보는 농민이나 간호사들 요거는 확보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윤석열이를 이게 흔들어 본다. 흔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 지금 기다리는 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그다음에 대학생들 생계 보조를 위한 지원법 이런 게 줄줄이 지금 기다렸거든요. 이게 전부 거부권 행사 대상인데 그걸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가 5.18인데 5.18 광주의 여러 시민단체가 내건 구호 중에 핵심적인 것은 5.18 정신은 윤석열 퇴진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거기 올라탔어요. 이걸 방조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광주 민심의 본질이라고 이해를 한 것인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올라타가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광주 정신 80년 5.18에 폭발했던 이른바 광주 민주화 운동 항쟁은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렇죠. 난데없는 군사 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을까 이게 반대해가지고 자유민주 질서를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민주화 운동인. 그래서 헌법 정신에 늦추는 거예요. 물론이죠. 4.19 다음으로 늦추는 헌법 정신으로 복귀해야 된다. 대통령 직선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기간 중에 내건 구호가 김일성은 오판하지 말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반공이요. 반 김일성이고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거. 이게 광주 5.18 정신인데 이걸 이 구호를 이렇게 변질시켜 가지고 그리고 천주교 뭐 저도 여기서 봤던 신자지만은 그 정의구현 사제단의 일부가 최근에도 김남국에 대해서 욕망이 없는 자는 그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 고스펠 그러니까 김남국 문제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임무 포기라고 하는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가 그게 징계 대상이고 나머지는 사법 처리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돼. 그게 어디서 돈이 출처되고 어떤 야합 행위를 하고 누구로부터 게임 업체하고 결탁이 되는가. 그거는 사법 처리 대상이고 우선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해태해가지고 그것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니까 일단 그걸 징계해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건데 그게 정의군인 사대단은 그렇게 하고 그 정의군인 사대단은 작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한 직후 가을에도 전주에 있는 주교가성당에서 미사를 윤석열 퇴진 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미사까지 아니 그런 저주까지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분위기 위에 올라타가지고 입법 폭탄으로 폭탄 던지고 그냥 윤 대통령 부정하고 그 다음에 방미 외교 성과 있는 것도 부정하고 왜 미국 가느냐 이거 사전부터 가지 마라. 그 말은 결국 평양부터 가라 소리 같은데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일본 가서 정상회담하고 오고 또 이번에 기시다가 방문하고 간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독도 팔아먹어다 가거든. 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생산되는 수산물을 곧 우리나라는 그걸 수입 규제를 풀 거라고 계속 프랑카드 붙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헌정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지역 갈등도 5.18 정신이 윤석열을 쫓아내는 거라고 함으로써 거기 올라타고 지역 갈등도 양 부추기고 자꾸 간격을 넓히고 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방관하고 있느냐 이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제가 말이죠. 이 민주당 세력 이재명이가 올라타고 있는 이 민주당 세력의 본류를 우리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 정권은 반중이 아니고 친중이거든. 네. 중국에는 굴종이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 북경에 가갖고 우리는 소국이다. 중국은 대국이고 네. 모든 물길은 흘러 이 베이징으로 향한다. 만절필동이다. 이런 말을 해가 완전히 굴종하고 혼밥 먹고 그러니까 친중이라 굴종 중국의 굴종 북한에서는 철저한 대변인 네.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이게 표면상 나타난 건데 이 이재명이 올라타고 있는 이 민주당 세력의 주력은 겉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반미 반일이라고 하는 옷에 친중 종북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은 이걸 벗기면 안이 친미고 친미고 친일이다. 자식들 다 미국에 유학 보내잖아요. 네. 쇼윈도는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북 주사파 굴종 중국이지만은 네. 그걸 이렇게 벗겨보면 그 기득권에서 따라온 이득 때문에 네. 실제로는 친미다 친미. 네. 친미고 친일이다. 왜 그러냐? 486, 586이 된 그 핵심 세력 주력들 전부 자식들 다 미국 유학 보냈어요. 그럼요. 예. 예외가 없어 예외. 자식이 없어서 또는 유학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야간 이 대부분 다 보냈습니다. 미국.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 보냈어. 예를 들면 이제 뇌물죄로 감방에 갔다 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네. 그 사람 국회에서 그 답변하고 이럴 때 나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게 이게 리듬이 있어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은 이럽니다. 민주 진보 진영은 항상 우리는 옳고 깨끗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도 외아들 미국 다 보냈고 어머니는 감방이고 아들은 미국 가 있고 그리고 윤미향 그 거룩한 이름 윤미향 앵벌이한 윤미향 그 딸이 시카고에 있는 그 미술가 LA에 있는 하여간 그 미술 전문 대학에 들어갔고 림종석 동무 위대한 비서실장 림종석은 딸이 그게 시카고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싸요. 네. 근데 그 사립대학은 다 등록금 비싸거든. 예. 그런데 보내는데 전부 조사해보면 다 그래. 근데 문제는 애들만 유학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모은 재산도 미국의 상당 부분 이렇게 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지금 김남국의 그 코인 이게 추적하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이게 정치인들 네. 특히 도덕성을 강조하고 민주 진보 진영을 강조하는 그 핵심 세력들이 미국에 뭘 갖다 놨는지 아마 미국 정부는 나는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그건 아주 철저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중성이야. 네. 그러니까 겉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고 그것이 이제 정부 주사파 라인에 서고 친중 라인에 서고 그러고 반미하고 반일하고 이게 속내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친일은 겉으로는 양 일본을 완전히 적대적으로 몰아가지고 국교 단절 상태까지 몰아간 게 문재인 아닙니까? 네. 그 딸이 일본의 국사관 대학에 유학을 해가 졸업을 했어. 네, 고쿠시간 다이 갖고. 고쿠시간 대학이라고 19세기 말엽에 조선 정벌 정한론을 주장했던 일본 극우 단체 저 이름이 지금 깜빡하는데 그가 이미 20세기 초에 이렇게 창립한 대학입니다. 그거 다 보냈어. 요 또 조사를 해보면 일본에 유학 보낸 자식을 유학 보낸 이 민주당 핵심 시세들도 상당히 있으라고 봅니다. 박영선은 동경에 아파트도 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속고 있다. 네. 근데 얘기가 이왕 나온 김에 이 주말 프로니까 중국의 예를 내가 하나 들게요. 시진핑 정권의 속성, 이 네. 본질에 대해서 중국은 국가주석을 전국 인민대표자회에서 뽑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건 형식이고 이게 원로그룹에서 실제로 결정을 해요. 이게 원로그룹이라고 하면 전직 국가주석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게 후진타오밖에 없는데 장점이는 작년에 사망했지요. 그리고 주석과 상무위원 7명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중앙위원 25명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또 약간 넓어서 예비중앙위원 한 180명. 이 중에서 핵심들이 해마다 여름철에 베이다이에 하는 산해관 동쪽에 있는 거기 휴양지에서 매년 회의를 해요. 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래가 주요한 정책도 결정하고 거기서 후계자를 결정해요. 네. 후계자 결정하는 방법은 임기 보통 2년을 허용해주고 5년. 그러니까 두 번째 5년 들어갈 때는 그 다음 후임까지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시진핑이가 헌법을 개정해갖고 두 번 해먹고 지금 세 번째 금년 3월 달에 들어갔죠. 네.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진핑이 이걸 개헌을 해가 자기가 3기 이상 연임하기 위한 작전을 펼 때에 이 국민들 여론을 한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대강경책을 나왔단 말이죠. 네. 미국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속 분쟁적 사건을 잘 일으키고 결정적에서는 대만 해협에 완전히 긴장도를 높였거든. 네. 그때 사실은 작년 연말에 직발이라는 네. 말까지 중국 언론에 보도될 정도가 됐는데 그때 그 배후에 이게 원로 집단들이 시진핑을 불러가지고 너 진짜 미국하고 붙을 것이냐? 대만 해협에 진짜 붙을 것이냐? 너 붙으면 너부터 죽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하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고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국 지도자 그룹이 왜 그랬냐 하면 전부 자식들 미국 유학 보내고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그 부정축지한 돈을 전부 중국에 미국에 다 갖다 다 놔요. 박아놨죠. 예. 그리고 일부러 뭐 오스트레일리아라 이러지만 주로 미국에 다 갖다 놔요. 그런데 그 금액이 미국 정보기관의 정통한 언론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에 있는데 장점인 일가만 하더라도 뭐 100억 달러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정도야. 그러니까 모든 지도 시진핑도 거기 누이하고 형제가
상해에도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것도 틈없이 미국에 다 갖다 놨을 것이다. 그 미국에 돈만 갖다 둔 게 아니라 세컨드도 다 미국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야. 미국 지도자, 중국 지도자 그룹에 속하면서 세컨드가 없으면 바보고, 그 다음에 세컨드 다음에 서드. 네. 이건 아주 젊은 아이. 그건 뭐 중국말로 뭐라 하는데, 이게 있어야 품위가 유지된다, 이게. 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 사회의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중국 체제건 한국 체제건 거의 속성의 본질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 네, 절대 권력은 부패하죠. 네. 절대 권력은 절대로 절대로 부패하고 부패하죠. 겉으로 내놓은 구호하고 국민을 위하는 책임에서 실제로는 이면으로는 그렇다. 그럴 수밖에 이게 없죠. 중국하고 유사한 것이 지금 한국의 운동권들도 요걸 아마 내밀하게 연구가 본받은 거 아닌가 싶어. 네. 중국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게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자식도 유학 보내고 거기 살림 기반도 마련하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는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처럼 해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입법 폭탄이나 저지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 김남국 그 사건을 두고 너무 도덕적으로 이걸 따진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지요. 네. 양이원영. 아이고. 그 네. 비례대표 의원인데 그 양 의원 양이원영이요. 이 양이원영 예. 의원께서는 지난 3월 달에 윤 대통령 미국 그 가기 직전에 대한민국이 3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그 허위 사실을 이게 퍼뜨려지요. 투자 유치를 갖다가 반대로 투자한다고. 미국 기업이 30억 달러 한국 투자. 한걸 유치한 건데 반대로 투자한 거꾸로 그랬지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더라? 김남국 사태와 관계해서는. 뭐 도덕 민주당의 도덕성을 뭐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지나치게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댄다.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윤 얘기. 대통령 미국 갈 때 발언 그거는 허위 발언인데 이번에 이 말은 옳은 말 같아. 이번에는 바른 말을 하는 거야. 아하. 이번에 바른 말을 해야 돼. 이게 지나치게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니까 김남국이가 지금 파탄 지경에 왔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그 속성, 이면성을 양이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해가지고 그 말로 이게 이 민주당 주력들의 이중성을 아주 낱낱이 확실하게 진단해 줬다. 그러네요. 예. 자, 이게 입법 폭탄은 말이죠. 이게 국회를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윤석열을 흔들기 위해서는 뭐 무슨 짓이든지 한다. 뭐 양곡관리법이다. 뭐 그다음에 간호사법이다.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이걸 막 퍼부어대고 그리고 윤 대통령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하여간 방탄 효과로 간다. 지역 갈등이 나라에 어찌 되든지 간에 동강 나든지 말든지 간에 이런 게 가는데 이걸 언제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언제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지. 내년 국회의원 선거지. 그것도 거기에 민주당이 과반 획득 못하도록 해야지. 예. 만일 과반 획득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봉규 대표에게 좀 민망한 얘기인데 이 우리 방송 못합니다. 그럼요. 끝나는 거죠. 내 유튜브도 못합니다. 이 개딸들이 앞에 옵니다. 막아섭니다. 그거 어떻게 방송해요? 네. 내가 하는 것도 못하게 돼요. 이 생각해도 아주 끔찍한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다 살아나고 윤석열 살아나고. 대통령 탄핵 절차로 들어갈 거고 뭐 식물 대통령 될 거고. 예. 탄핵 촛불 집회부터 뭐 하겠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뭐 다 자. 저쪽으로 넘어가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게 국민 개개인이 국민 헌법상 제1기관인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이게 무슨 국민의힘당이 좋다라든지 윤석열이가 예쁘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종북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이들의 이중성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쫓아내야 되니까. 그럼 우리 각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이지. 내년 국회의원 총선까지를 향하는 길목에서 이를 분쇄 타도 진상규명하는 집회가 있으면 모여서 우리 힘을 모아주고
그리고 이 상태대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가면 국민의힘 당이 지옥에 떨어진 정당까지 안 간다면 미워도 이게 일단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도구로 선택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국민의힘 당이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럴 자격이 있나요? 국민들이 이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밀어줘야 될 자격이 국민의힘에 있나요?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 계속 밀어줬잖아요. 그런데 이 저러고들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곡관리법이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다음에 간호사법을 사흘 전에 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대책회의라는 그 일주일에 3번간에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대변인 성명으로 네. 대통령에게 그 두 개 법안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 성명으로 끝이야. 그 성명으로. 제가 너무나 87년에 제1야당 정책위 의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찌해야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도 각계 인사들을 양곡관리법대로 간호사법대로 모여가지고 심층 토론을 해서 우선 언론에 알리고 곳곳에서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곳곳에서 간호사도 부르고 의사도 부르고 의료 직종에 따르는 여러 단체들도 불러가지고 거기서 의견도 듣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거부권 행사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책무가 국민의힘 당에 그게 있는 집권 여당 아닙니까? 국민의힘 네. 당에 있는데 아이고, 직무유기하고 잠자고 있다 이 사람들이. 눈치만 봐요. 그 어디로 댕기고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비겁해? 아니 내가 손가락 대서 그런데 이 대표한테 손가락 한 게 아니야. 카메라, 야, 카메라. 김기현 대표 당신 어디 가서 잠자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초선 재선 의원이 한 60명 된다고 하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공천이 다가가니까 네. 뭐 지역에 나중에 뭐 당원 투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돌아다닌다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30-40명 3선 이상 핵심 당직자 김기현 대표를 위한 최고위원들 지도부들. 당신들은 말이야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야. 어? 5.18의 눈치 보고요. 4.3의 눈치 보고요. 개딸들 눈치 보고요.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 막 그건 눈치 본다 치고 네. 이 법안은 국민에게 직접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다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막무가내로 이래 버리니까 민주당 이재명이가 말이야 독재자라고 하는 게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 당을 보고 우리가 제야해서 이게 힘을 모아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자꾸 맥이 빠진다. 맥이 빠집니다, 진짜. 솔직한 말씀. 이 대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한마디를 결론으로 합시다. 내 말이 아니고. 아니 근데 그래서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도 뭐 며칠 전에 이제 창당 선언의 중앙당사를 여의도에 열었습니다. 중앙당사를요.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세력이 국민의힘과 후보 분열은 안 하겠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이익이 되는 행위는 안 하겠다. 그러나 뭐 30석 목표로 단일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별도로 뛰겠다. 뛰어서 나중에 무슨 A 지역구면 A 지역구에 자유통일당에서 나가고 그다음 국힘당에서 공천한 사람 올라가면은 뭐 단일화 하자. 단일화 안 하면 너희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니까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책임 당원한테 니들 공천권을 내려놔라. 당원들에게 공천권 놓으면은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광화문 일대 중심가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 거기에 민노총의 건설 분야의 그 노조가 이게 숙박 집회를 하고 있는데 불법 집회입니다. 예. 경찰이 그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비로소 경찰청장이 면밀하게 법을 따져서 집행하겠다고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이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당이 우리가 제야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래야 이 마이크밖에 없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언론이 따라다닌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이제 이건 이 양곡관리법하고 간호사법은 이미 지나갔다 치고 앞으로 노란봉투법, 방송법, 그다음에 대학생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불평등한 지원법 이런 거 그 미리 이 얘기를 하고 다녀야 돼. 미리. 그 국민들에게 그 점에서 인식을 깊이 하도록 해가 지금 이 노조가 하는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분노케 해야 할 그런 동력을 국민의힘당이 만들어야지. 네.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국고로부터 막대한 지원도 받고 개별 국회의원들이 연봉 1억 5천 이상씩을 챙기고 막대한 혜택을 보면서 그래 이런 일에는 몸을 사리고 그저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만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다음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나는 여전히 야당 의원이 된다 이 생각으로 야당 의원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된 말이지 우리 제야에 떠드는 사람은 1차 공경목표 1차 적이 국민의힘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제대로 못하니까요. 국민의힘당이 제1 국민의 공적이 돼야 된다 이게. 왜 이재명하고 대결을 안 하니까. 네.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칼을 빼들어야 될 거야.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야 그다음에 애국 시민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